일단 포브스에서 이제 선정한 부자 순위를 볼 건데 세계 부자 순위 10번째 베스트 10은 이제 릴리안 베탕쿠르라고 해요. 릴리안 베탕쿠르는 이제 약 45조, 재산이 약 45조고 1992년생 91세로 이제 세계 부자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91세면은 대단하죠. 예, 이분은 프랑스 유명 회사 이제 화장품 회사 로레알 들어보셨나요? 로레알의 이제 상승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제가 요걸로 정했습니다. 요걸로. 이제 저는 로레알을 처음 들어봤는데 BJ 코테라님이 생각보다 아시는 게 많으셔. 저번 시간부터 보는 게 되게 많으신가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친딸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이제 비자금이며 뭐 탈세며 그런 들통난 벌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부자 순위 9번째 찰스 코크 앤 데이비드 코크. 재산은 약 55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크 인더스트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이고 이제 뭐 그 정도 또한 이제 베일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M&A와 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분 합쳐서 50조가 아니라 한 분이 40조 그 정도 해가지고 두 분 합치면은 거의 1위에 버금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탑 8번째 보겠습니다. 세계 부자 탑 8번째는 마이클 블룸버그.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는 뭔가요? 마이클 블룸버그 이분은 재산은 약 51조라고 하고요. 나이는 지금 74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 중개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위치까지 오게 되셨는데 이제 이분 미국인이고 정치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전 미국 뉴욕 시장이셨고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탑 7 보겠습니다. 늙어서 돈 많으면 슬픈가요? 그래, 늙어서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늙어서 돈 없으면 뭐 자녀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이제는 100세, 120세 시대까지 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돈 많은 게 편하죠. 그래도 아내랑 손잡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자녀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그런 게 싫으세요? 탑 7은 레리 앨리슨이라고 72세예요. 재산은 약 57조라고 하고요. 오라클 최고 경영자이고 이제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해요. 저는 오라클도 좀 처음 들어봐서 내가 참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준비하면서 많이 배워요. 아무래도 포브스 이제 선정한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좀 많겠죠? 제가 뭐가 있어요? BJ 코테라님? 그렇죠. 저도 있죠. 네. 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라클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 6를 보면은 저희가 좀 아는 분이 나와요. BJ 빅머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탑 6번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계속 나이 드신 분만 보다가 이제 좀 젊으신 분이 나왔죠. 저희가 아는 이제 페이스북의 CEO 1984년생 33세고요. 대부분 이제 포브스 선정 부자들이 평균 나이대가 70, 80대에 비하면 되게 미래가 쨍쨍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기업인이고 재산이 약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탑 5번째 카를로스 슬림. 나이는 약 76세.
재산은 61조 가량 된다고 하고요. 이분은 이제 멕시코 최대 재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7년에는 빌 게이츠를 한번 꺾고 세계 1위도 한번 했었고 역시 할배는 뭔가요? 다 할아버지신데. 근데 이분이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이제 소유한 멕시코 국민들은 이분이 소유한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이제 이분에 관련됐다고 해요. 평생 밥을 먹고 뭐 자동차, 전화, 통화, 쇼핑 등 모든 일상생활이 이분의 회사를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이제 멕시코 국민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이분한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하죠. 멕시코에 뭐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번에 이제 탑 4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프 베조스, 약 52세고 재산은 약 7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 CEO 베조스요. 베조스 별풍당당님,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아마존 CEO. 아마존은 아시죠? 근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마인, 그분도 그렇지만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그렇지만 이분도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금융회사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기술을 접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한 거죠.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인터넷을 접하고 이제 창업을 결심했는데, 처음에 아마존 원래 다 아시다시피 책 판매 업체로 시작을 했어요. 책이 뭐 작고 가벼워서 배송도 편하고 이제 꾸준히 팔리기 때문에 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기업이 됐죠. 이분도 이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탑 3 보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워렌 버핏, 86세고요. 재산은 약 77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공부하면은 뭐 150억 조달, 뭐 200억 조달, 뭐 이런 것만 들어도 많구나, 150억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재산을 보면 뭐 55조, 66조, 지금 뭐 보면은 77조잖아요. 솔직히 말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뭐 공이 몇 개인가요? 상상이 안 되죠. 이제 워렌 버핏 이분은 코카콜라 이사로도 활동을 했고 명언이 많죠. 투자에 대한 명언도 많고 이제 올바른 투자 가치를 확립을 하고 계시고 워낙 검소한 걸로 유명하세요. 이게 재산이 77조가 되시는데도 지금 뭐 수십 년 전에 산 집에서 살고 있고 자동차도 옛날부터 쓰던 고물 자동차를 탄다고 하네요. 정말 되게 검소하고 배울 게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탑 2 보겠습니다. 탑 2, 아만시오 오르테가, 이제 80세 정도 되고요. 재산은 약 81조라고 합니다. 계속 더 할배죠. 근데 돈이 많이 쌓인 분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인디텍스라는 패션 기업으로 자라 아시죠? 자라 설립자입니다. 자라.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 게 많지만 이런 해외 쪽으로 나가보면은 이분도 이제 가난한 철도원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3살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휴가도 가지 않고 일주일에 50시간씩 일했다고 해요. 50시간씩 일하고 막 그게 이제 패션에 대해 이제 생각하고 발전해서 회사를 차린 게 자란데, 이분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 이분이 한 명언도 있지만 노력하고 헌신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멋있는 대사죠. 항상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생각에 이제 전환만 좀 잘하고, BJ 고테라님 그런 거를 이제 비밀인데 벌써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을 보면 느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뭐 81조란 금액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하는데, 이분을 보면은 느껴지죠. 이분도 이제 상속받은 게 아니라 13살 때부터 학교 그만두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가난한 거에서 지금 세계 2위까지 왔다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코테라TV 시청자분들도 노력하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BJ 코테라님이 조금 흥을 깨긴 했는데, 이제 뭐 탑 1 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빌 게이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역시 탑 1, 1등은 빌 게이츠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나이는 62세시고 재산 약 8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창업자시고, 이분은 봉사활동 하는 거고 너무 유명하죠. 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분이 낙후된 지역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주고 이제 의료 혜택을 증진시켜서 약 500만 명의 어린아이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간 각종 백신 개발을 위해서 100억 달러를 기부한 사람 중에 하나죠.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이죠. 이분 명언을 보면은, 제가 이분 이제 명언 중에 하나를 이제 기억에 남아서 갖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여름 방학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죠. 스스로 이제 알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개인 재산으로만 치면은 빌 게이츠가 더 많아요. 근데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조 정도가 이제 자기 이제 나라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황제 재산, 그런 왕가의 재산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재산으로 친 빌 게이츠가 많은데, 이건 이따가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세계 부자 순위를 알아봤는데, 세계 부자 순위를 알아보다 보니까 다 상속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가난했어도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성장해가지고 부자 순위가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저도 지금 뭐 아까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를 보면은 33세 세계 6위 부자권 안에 들었잖아요. 뭐 저도 그런 걸 보면은 여태까지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세계 위 자라 설립자 같은 분을 보면은 나도 노력하고 절실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세계 부자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번외편도 좀 가져와 봤는데, 번외편을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꽃무는 여기 안에 드나요? 아프리카 설마 총 말씀하시는 거야? 아프리카 BJ들 총? 네, 번외편을 보겠습니다. 그 외 부자들, 한국 부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 다 아시듯이 이건희 회장님인데, 대륙 아프리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이제 재산이 15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세계 부자 78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이제 8조 1천억 원, 세계 부자 192위고, 이제 3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7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성이 1위, 3위를 갖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상속형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절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BJ 코테라님이 궁금해하신 이제 만수르가 많지 않나요? 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이 보면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세계 부자면 이분이 생각나서 상기평안의 R&D 회사. 그래서 저도 만수르 부자인지 알고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유머가 좀 있잖아요. 아, 저 제목 제가 모르고 안 썼어요. 그냥 만수르 쓰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만수르 아들이 만수르한테 아빠 그 이건희 회장이 부자야? 이러니까 이제 만수르가 아, 그냥 폰팔이야. 막 이런 유머가 돌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만수르는 부자로 유명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뭐 에미리트 경마 시행체 회장, 뭐 국제 석유 투자회사 회장,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뭐 장관, 그 여러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 재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재산은 34조고 세계 순위로 치면 20등에서 25등이라고 하네요. 이게 보면은 이제 1초 수입이랑 이제 분수입으로 나옵니다. 1초 수입이 1초에 13만 원씩 벌고 1시간에 5억, 하루 수입이 13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간에도 13만 원씩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가 재산이 약 1000조 정도인데 이제 말이 많아요. 왕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라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순위에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당연히 뭐 그런 등수가 있으면 만수르가 1위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왕가 재산은 왕가 재산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부자 순위를 알아봤는데, 이게 뉴스에서 나온 한 장면이에요. 억만장자 유행으로 본 경제라는 이제 이거 제가 마지막 장으로 갖고 왔는데, 미국은 이제 테크형 억만장자, 혁신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억만장자가 많고, 이제 러시아는 권력형, 이제 정경유착형 경제가 많고, 이제 한국은 보면은 상속형 경제가 많죠. 그만큼 조금 이제 뭐 그 부자들 때문에 발전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많이 풀어졌으면 이제 좀 대기업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좀 커가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커가고 그런 길을 많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부자 순위 탑10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원래 첫 시간 때는 대본이 좀 있었어요. 대본을 이제 보면서 했는데 지금 한번 그냥 보면서 해보자. 그래서 대본을 따로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차차 나아지면 이제 더 재밌고 더 자연스러운 방송을 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세계 부자 순위 탑10. 아이고, 감사합니다, BJ 코테라님. 얼굴이 대본이라니요. 이렇게 탑10, 세계 부자 순위 탑10을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정책자금의 이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정책자금이 좀 어려우니까 저 같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정책자금이란 건 좀 알면은 좋은 부분이니까, 이런 이제 조금이나마 뭐 기간이나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창업을 뭐 알려주는 이런 학교, 이런 이제 코너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아, BJ 코테라님 폰지팔이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장사를 하시는데 이런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시지?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이랑 민간 기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되죠. 방송 보고 분발하세요. 아까 세계 부자 순위 보셨죠? 제주야 생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몇 분 없으니까 일일이 한 분 한 분 인사해 드릴 수 있는 건 좋네요. 많아지면 이렇게 인사 다 못할 거 아니야. 아이고, 나가셨네. 이렇게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알아볼 기업은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캐텍이라고 하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알겠습니다. 국가 이제 산업기술 R&B를 이제 기획평가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뭐 반도체 기술이랑 IT,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를 이제 평가를 하고 관리하고 그런 곳을 이제 투자 및 국가 기술 강화에 기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이거 잘못 썼네.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어요. 케이트라고 하죠. 키아트라고 하죠. KIAT. 이제 키아트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이제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요. 이제 산업기술정책기획, 소재부품, 국제기술협력, 기술화 사업화, 지역산업, 중견기업의 지원 등 소재에 관련된 소재 부품이나 지역산업에 대한 육성을 기여하는 곳이 이제 키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공업진흥청을 폐지를 하고 통상산업부에 이제 중소기업국을 확대해서 1996년 2월 12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그리고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이나 인력, 판로 확대 등 이제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청 했잖아. 그 두 번째 넘어가면 왜 이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이제 여기는 정보통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이제 지능 기반을 조성을 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IoT, 사물인터넷,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창업 지원이랑 글로벌 기업 육성을 하는 곳입니다. BJ 코테라님 감사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시고 핸드폰 파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관련된 거를.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여기는 이제 기업 연구소 설립이랑 운영을 지원을 하고요. 산업기술 지원 정책 개발과 이제 선진 기술 경영을 보급, 확산을 통해 기술혁신 풍토를 조성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하고 방송 영상이나 콘텐츠니까 방송 영상, 게임 산업, 콘텐츠 유통 등의 이제 활성화와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창업 준비나 창업 실행, 창업 성장 및 제도전 등 그러니까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1인 사업자나 이제 예비 창업자 등은 여기서 이제 교육이나 1인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1인 사업자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건데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코테라TV에 이제 정책자금을 도와주는 카페예요. 이건 다한 카페입니다. 기관 아닙니다. 근데 민간기관이에요. 정실미인데 정실미를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창업이나 나라에서 받는 정책자금이나 이제 융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융자나 정책자금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네. 비영리 민간단체, 제가 아까 민간단체라고 말씀드렸죠.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어쨌든 정책자금이나 융자 관련된 부분이 쉬운 분야가 아니니까 정실미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무상 컨설팅이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춤 상담 등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실시간 정보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히 자주 접속을 해봐야 되는 카페입니다.
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무상 컨설팅, 맞춤 상담 같은 코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각 민간 단체나 정부 기관을 알아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민간 단체나 정부 기관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솔직히 처음 들어서 잘 모르죠.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관 같은 걸 알아두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추가해서 넣어드렸잖아요. 뭐 어디는 뭘 알려주고, 어디는 무슨 자금을 알려주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시는 창업이나 아니면 뭐 아까 뭐 BJ 코테라님은 핸드폰 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명한 이제 기간 정도는 한 번쯤 들어가서 아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그래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정실미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아랫입술이요? 정실미 카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춤 컨설팅 뭐 상담 후기도 있고, 온라인 정책자금 실무 교육도 있고요. 정책자금 맞춤 상담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많은 자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뭐 각 관련 이제 기관에서 알려주는 뭐 정책 자금 뭐 지금 뭘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정실미에는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수출 지원 사업, 뭐 경영 지원 사업, 창업 기업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있죠, BJ님들.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큐피닷컴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빅머니님이요? 빅머니님 실제로 보시면 순해요. 순해 보이세요. 되게 착한 인상이에요. 착한 인상. 비니도 이쁜 거 많이 쓰시고. 제가 큐비닷컴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착한 조폭이요? 큐비닷컴 보시면은 이렇게 뭐 BJ 샵도 있고 이런 추천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초특가로 저렴하게 이제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저희 세미나 영상도 있고요. 이런 거를 지금 돈 주고 어디 뭐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이걸 직접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뭐 몇백만 원이 드는데 이거를 뭐 55,000원, 34,000원에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자료도 있고, 뭐 스마트 슬링도 있고 호빵도 있고, 지금 한참 추우니까 이렇게 저렴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카페 들어오실 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도 웬만한 뭐 다른 것보단 저렴하게 팔고, 저거 나도 파는 건데 왜 비싸게 팔아? 뭐가 있어요, BJ 코테라님? 뭘 파시는데요? 여기 다 저렴하게 파는 건데 최저가랑 비슷하거나 최저가보다 낮게 팔고 있어요. 핸드폰 받침대요? 어디 갔지? 뭐 어쨌든 뭐 여기서 많이 이제 큐비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BJ샵도 있어요. BJ샵도 있는데 보시면은 뭐 BJ 진호샵, 뭐 해피샵, 공주샵, 뭉치샵, 진화샵, 빅머니샵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저도 이제 추천 상품을 제 BJ 진호샵에 올려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해피님은 찐빵 파시더라고, 겨울이라고. 저는 호떡 좋아해요, 호떡. 저도 이제 샵에 지금 원래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팔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팔리는
떡볶이 코트를 올려볼까 해요. 뭐 떡볶이 코트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다른 걸 올려볼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옷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 입어도 봐요. 저는 되게 편해야 입어요. 항상 옷을 뭐 옷이든 뭐든 입어보고 편해야지 그런 걸 자주 사기 때문에. 떡볶이를 올려달라고요? 음식 말하는 거예요, 음식? 저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떡볶이도 뭐 나중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떡볶이도 맛있는 집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뭐 해가지고 예쁜 옷도 많이 올릴 거니까 BJ샵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9시 35분이 됐는데 어쩐지 길쭉한 게 뭐야. 어쨌든 뭐 다른 BJ님들 보면은 정책 자금에 관련된 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금 정책 자금이나 뭐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BJ님들이 전문적인 걸 보시는 게 정보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이제 정책 자금에 관련해서 좀 깊게 이제 천천히 학습하듯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창업 관련된 뭐 분들이나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신, 근데 이제 좀 단어가 어려운 게 많아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방송을 할 거고요. 이거 꺼야 되는구나. BJ 코테라님 감사합니다. BJ 코테라님도 그래도 거의 다른 BJ님들도 그렇고 자주 와서 방송을 보시던데 되게 지식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BJ 코테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코테라님 되게 정책자금 지식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 별풍당당님도 10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1인 창업에 대해, 1인 창업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뭐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신청하세요. R&B 뭐 가정도 있고. 뻥치시네. 어쨌든 그렇게 실행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제대로 창업하시면은 코테라님은 잘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창업 관련이나 아니면 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누르실 분도 없는데 어쨌든 뭐 구독이나 즐겨찾기 자주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 또 월요일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테라TV 시청자 여러분, 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